그 차후 자체가 나름대로 정립이 되고 차도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명나라 말 지나고 청나라 초기에 이게 점점 이제 발전되고 상업적으로 대유행을 한 게 청나라 중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같이 이제 봉건적인 사회에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만드는 사람이 바로 파는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자기 장인들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신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선대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차후를 만들었던 사람이 공충이라는 인물도 노비죠. 그 노비의 집안의 그 주인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주인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 집안에서 자사차후를 너무너무 후원을 해요. 대대로 후원을 해요. 그리고 사대부들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이 그릇이. 그러니까는 사대부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걸 후원을 해요. 발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차후를 만들었던 작가들이 사대부들하고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해요. 근데 이런 흐름이 오다가 이제 청나라 중기쯤이면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싹이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 이게 만들어서 거래하는 게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양식이 제한돼 있는데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들게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 그러면 재료도 사고 작가 몇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차후를 만들고 쪽에서 굉장히 큰 투자가 어떤 영향이냐면 가마거든요. 누가 가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권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상업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사라는 돌 자체가 워낙 한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나니까는 이 제작 기법도 그 지역에서만 전수되어 와요. 그래서 이 시에서 나는 재료로 이 시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야만이 이게 자사차후가 돼요. 다만 이 시에서 서망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춘추시대 때 범녀라고 하는 재상이 자기 서시 애인 서시를 이제 미인계를 써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그 태호라는 큰 호수를 건너서 이식에 와서 은둔하죠. 그러면서 범씨들이 거기 집성촌이 되게 돼요. 범씨.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자기 역사에서는 범녀가 도자기의 비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경영을 너무 잘해요. 그 서망촌에 범씨 집성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씨 집성촌이 있고 중간중간에 또 범씨들이 다른 데서 건너고 하면서 뭔가 농장이라는 것을 형성했어요. 농번기 때는 농사 짓고 농한기 때는 차후 만들고. 근데 항상 이게 청나라만 이때부터 너무 장사가 잘 됐거든요. 전 세계로 수출됐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수출된 만큼 차후도 수출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중국 내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정말 잘 나갔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이제 단체들이나 회사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번가 농장이고 번가 농장에서 거기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집성촌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조합이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다만 그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브랜드는 도장은 이 범위군의 이제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제 범대생. 그래서 대생이라는 도장을 되게 대표적으로 찍었어요. 주로 이제 대세호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범가 농장은 독특한 게 실력도 뛰어났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사 산업이 그때 굉장히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911년 신해혁명 후에 국민당 정부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이게 육성을 했으니까 막 교육기관도 세우고 막 투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스톱된 때가 생겨요. 중일전쟁이에요. 1937년 중일전쟁이 났을 때 남경이 일본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 한 30만이 학살당하잖아요. 이싱도 아까 1시간 거리라고 그랬죠. 이싱도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사가 한 10년 동안 못 만드는 건 그때 유일해요. 10년 동안 다 그 작가들은 피해서 상해로 가요. 거기 가서 이제 고용돼서 이제 작가가 해요. 범대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작가들, 그래서 고경주, 장룡 뭐 유명한 대사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만들어. 사회주의가 딱 됐는데 뭔가 사회주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1958년도쯤에 집단 체제를 운영하자. 집단 체제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공사 형태 딱 조직을 하자. 그러니까 50년대만 하더라도 자사차후 이 분야에서 이제 작가들이 되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다시 이제 만들자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합작사예요. 조합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걸 통폐합을 해요. 58년도에. 그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지금 자사 일창이에요.
일련의 시스템으로 딱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설계하고, 누구는 모형 만들고, 누구는 재료 이렇게 하고, 보이차도 이 철병 새로 찍어낸 그 철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등장한지 아시나요? 58년도예요. 왜냐하면 이 집단적인 부분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하자. 그래서 그때 차오도 찍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차가 좋을 것 같죠. 재료만 좋아요. 재료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니루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37년 중일전쟁 때 10년 동안 이렇게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쌓여있던 재료가 10년 동안 묵힌 거잖아요. 최고의 재료.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되는 다시 이제. 우롱차도 그렇고 자사차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1창 하나만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창이 생기고 3창이 생기고 4창이 생기고 5창이 생기고 그다음에 촉고 자사창이 하는 분창도 생기고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제 막 하청을 주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국영이라고 하는 이 집단 운영 시스템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만들다가 집에 가서 또 만들잖아요. 집에 가서 더 잘 만들어. 근데 이제 개혁 개방이 됐으니까 홍콩, 대만 이 상인들이 이제 우르르 오잖아요. 그 도매상들이 자사 1창 가서 안 사. 그래서 결국 국영 시스템이 다 무너져요. 중국이 2002년도에 WTO에 가입하거든요. 시장 경제 들어선 거죠. 그 시장 경제 들어서기 위해서 90년대부터 다 국영 시스템을 해체하고 민영화돼요. 그러니까 자사차오에 개개인이 이제 자기가 회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범위군이 2000년도에 범가호장을 세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영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고 다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해봤어요? 작가들이? 회사 생활 해봤어요? 시장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전통 산업이잖아요. 이게 수공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계승이거든요. 대대로 물려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거의 80년 동안 이게 명맥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브랜드로 하면 회사 이름이 이게 청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이게 거기 있는 이제 혈연 공동체죠. 지역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디 안 간 거잖아요. 이름은 없어질 뿐이야.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내려온 거죠. 대대로 만들어 온 거죠. 이게 번가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가오장이라는 이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역사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00년 가까이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2000년대 범위군이 이제 그 번가오장의 회사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전혀 회사 시스템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르는 상태. 그때 지유하고 만나면서 어떤 경영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2006년도에 지유명차가 거기에 이제 실제 번가오장 회사를 투자를 하죠. 그래서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제일 빨리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죠. 중국 전역에 차 박람회 나가거나 어디 행사에 나가면 번가오장 이름 때문에 저절로 팔려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민국 시기의 어떤 그 번가 농장의 모습들, 그걸 개성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개성해 왔단 말이죠. 그 숱한 세월을 거쳐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번가호장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범위군 입장에서 2대들을 또 키우고 싶은 거고, 이제 2대를 이야기할 정도 되면 이들도 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다른 숙제예요. 범위군 입장에서 아들, 딸이 지휘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범위군의 입장이, 이런 행사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차 좋다? 그건 굉장히 낡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지는 알죠. 근데 왜 좋은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건지, 그리고 어차피 지유라는 게 보이차와 자사차 이런 영역을 키워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현재 자사차를 바라볼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하고 이 상품이 거래되는 양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식도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재료라는 것, 제작 공예라는 것, 디자인이라는 것, 소성이라는 것, 이런 아주 원칙적인 부분이 현재 이싱에 저렇게 변한 어떤 이싱 자사 산업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2020년도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건지. 예전에는 누가 만들었지 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는 작가 몇 명 안 됐을 때. 지금은 누가 만들었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만들었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배경이 누구지?
어떤 회사지? 왜냐면 이건 돌이잖아요. 광물이잖아요. 광산이잖아요. 그걸 투자할 정도로 재력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국가가 관리했으니까 그거 걱정 안 했지만 지금은 개별 회사 간에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데 이 광물, 광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굉장히 제한돼요. 그 작가가 더 잘 만들어야 되지만은 이 작가가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굽는 부분. 여기 보면 이제 환원 소성도 있고,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각각의 니르마다 다양한 온도로 구워내야 돼요. 예전에는 구경으로 했을 때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전문가가 있어. 근데 민영화 되면은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이 됐을 때만이 이게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시장 경제 유통량이 많아지잖아요. 예전에는 작가가 만들어봐야 한 달에 몇 개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숱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가 있으면 작가 차후를 어떻게 수십 개 주문하면은 그게 한 1년을 기다려야 될걸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회사 시스템으로 되면은 누군가 디자인할 거고, 누군가 재료를 준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만들고, 누군가 이걸 만들고 나가서 가다듬고, 그걸 구워낸 걸 다시 가다듬고, 누군가 포장을 하고, 이게 증서도 만들고, 요게 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만들어, 좋겠네. 근데 거의 배경은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 큰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휘라는 입장에서 그런 큰 배경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영역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현재의 다른 나라 입장에서 중국 이식이라는 것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고민을 해야 돼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흔쾌히 우리가 받아서 해주는 것도 그거예요. 또 하나 역사잖아요. 네. 과거를 계승해서 미래를 가겠다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맞아요. 기특하고. 대략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네.